인생이란 게 진짜 어이없게 흘러간다 싶을 때가 있죠. 저는 말 그대로 바닥까지 추락한 날 그 집 앞에 있었습니다. 기력 좀 회복하자며 들렀던 그 식당, 끓는 냄비 앞에서 발버둥치던 개 한 마리를 저는 결국 끌어안고 나와버렸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하지만 그 선택 하나가 전 세계를 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진짜 죽고 싶었던 날이었어요. 일이 연달아 꼬이고 사람들한테 쏟아부은 신뢰는 모조리 배신당하고 그렇게 겨우 도착한 서울, 비까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따끈한 국물이나 먹고 좀 녹고 싶다. 그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무작정 들어간 게 장수보신탕이라는 허름한 간판의 가게였어요. 혼자요? 네, 사장님은 말없이 제 앞에 뚝배기 하나를 내려놓고는 주방 쪽으로 돌아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왜 그게 그렇게 비릿하게 느껴지던지. 그러다 무심코 창 너머로 본 뒷마당. 거기 철창 안에 갇혀있는 개 한 마리가 보였어요. 작고 젖은 갈색 털. 눈빛은 사람이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뭔가를 말하고 있는 눈이었어요. 살려줘요, 딱 그 말이었어요. 뭐 하세요? 갑자기 사장님 목소리에 놀라 돌아봤어요. 식은 건 드시면 안 돼요. 국물 끓여드릴게요. 저게 잡으실 거예요? 오늘 예약이에요. 내일 아침에 손님 온다네요. 그거 제가 사면 안 돼요? 사장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절 봤어요. 이런 분들 꼭 한두 명씩 있어요. 사면 뭐 하세요? 키우시게요? 네. 키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사장님은 긴 한숨을 쉬더니 좋아요. 근데 그냥은 안 돼요. 30만 원입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하필 또 제 통장에 딱 33만 원 남아 있었죠. 그때 저는 진짜 미쳤던 거예요. 그 개를 끌어안고 비 맞으며 골목을 뛰쳐나왔거든요. 집도 없고 직장도 잃은 저였는데 개 한 마리랑 비를 맞고 서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초라하진 않더라고요. 개는 제가 앉자마자 떨던 몸을 멈추고 제 얼굴을 해봤어요. 그날 밤 빈 원룸에서 개와 함께 잠들었어요. 이름도 없이 그저 얘라고만 부르며. 해가 뜨기도 전 녀석이 먼저 제 얼굴을 핥으며 절 깨웠어요. 아, 진짜 너는 사람보다 낫다. 손을 뻗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털은 말라 있었지만 냄새가 좀 났어요. 당연했죠.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있다가 비 맞은 채 끌려온 애였으니까. 우리 씻자, 응? 새벽에 동물병원을 찾는 건 무리였고 근처 24시 셀프 목욕방을 검색해서 데려갔어요. 처음엔 고개를 흔들며 도망치려 하더니 제가 계속 눈을 맞추며 괜찮아라고 말하자 조용히 제 품에 안겼죠. 그때 알았어요. 이 녀석 분명히 학대받았거나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있는 아이라는 걸. 털을 감기고 말리고 밥까지 먹이니 슬며시 제 무릎에 머리를 얹더라고요. 진짜 왜 이렇게 착해. 그날은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냥 얘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거든요. 도시락 사다가 나눠 먹고 근처 공원 산책도 하고. 근데 저녁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실례합니다. 이게 혹시 어디서 데려오신 건가요? 낯선 외국인 여성 2명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당황해서 뒤로 숨기려 했는데 녀석이 먼저 꼬리를 흔들며 그 여자들에게 다가갔어요. 그 여자의 표정이 그 순간 확 바뀌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죠. 오마이갓 미카엘 뭐뭐라고요? 여자 중 한 명이 눈물을 글썽이며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폰 화면엔 제가 안고 있는 그 녀석의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잃어버린 지 3달이에요. 뉴욕에서 사라졌었어요. 실종된 우리 회사 CEO의 반려견이에요.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AI 기업의 대표 리사 브라이언이 잃어버린 게 미카엘이에요. 이 아이 그 사람의 유일한 가족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잠깐만요, 이 개가 미국에서 사라졌다고요? 근데 왜 한국에?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이어 말했어요. 잃어버린 뒤에 누군가 이 아이를 해외로 불법 반출했대요. 국제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그분이 직접 100만 달러의 포상금을 걸었고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그녀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이 아이를 살렸어요. 세상에, 리사가 이걸 보면 정말. 그리고 그날 밤 제 폰으로 국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헐로 이즈 디스 더 퍼선 후 세이브드 마이 컬?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전 세계 사람들의 귀에도 익숙한 미국 백악관 초청까지 받았던 천재 CEO 리사 브라이언이었어요.
그녀는 그 개를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뉴스에 나왔어요. 개를 구한 한국 청년 전 세계 감동시켜 미국 AI 기업 대표와 눈물의 상봉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영상은 SNS에서 순식간에 수억 뷰를 넘겼죠. 하지만 전 그냥 이 개를 안아줬을 뿐이었는데요. 그 일이 있고 사흘쯤 지났을까요? 평소 같았으면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들고 빈방에서 잠만 자는 게 전부였던 날들이었는데 지금 제 앞에 정장을 차려입은 외국인들과 통역사 그리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지훈 씨 이쪽으로 오시죠. 통역사가 손짓했어요. 뒤를 돌아봤죠. 그녀가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 미카엘의 주인 리사 브라이언. 멀리서 걸어오던 그녀는 정말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았어요. 짙은 갈색 머리에 초점 또렷한 눈동자.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던 그녀는 미카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죠. 마이 베이비 마이 마이클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동안 꼭 참아왔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이 개가 운이 좋은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얘가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리사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그건 얘가 도청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녀가 꺼내든 건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미카엘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소리를 인식하고 저장할 수 있는 첨단 마이크로 칩이 내장된 훈련견이었어요. 우리 회사를 노리던 내부자의 음성 정보가 미카엘의 칩에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 누군가 그를 훔쳤죠.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녀석이 탈출해서 무작정 도망치다가 아시아 어느 화물선에 숨어 탔더라고요. 그녀는 제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당신이 그 아이를 구해준 덕분에 그 칩의 데이터도 우리 회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리사 씨가 저를 향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훈 씨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예. 이건 단순한 감사의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처럼 따뜻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게 저는 삶의 밑바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한 기업의 윤리위원회 그리고 국제동물보호 프로그램 책임자로 영입되게 됐습니다. 그게 한 말이 아니 미카엘. 그 아이가 제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진짜 외국 나가는 거야? 공항 유리문 앞에서 여권을 들고 서 있으니까 이게 현실인지 실감이 안 났어요. 열흘 전만 해도 길가 철창 안개 한 마리를 끌어안고 울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국제동물윤리 보호 포럼의 패널로 초청받은 사람이라니. 미카엘은 리사 씨와 먼저 뉴욕으로 갔고 저는 한국 측 대표로 싱가포르 포럼에 단독 참가하게 된 거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내내 떨렸어요. 영어? 자신 없었죠. 하지만 리사 씨가 그랬거든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진심은 전해질 거예요. 포럼 첫날. 호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머리 하얘졌어요. 자리 배치표에 적힌 제 이름. JIHUNYANG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 옆자리는 EMILYCHASEU. S. A 익숙한 이름인데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에밀리? 그녀도 저를 보고 멈췄어요. 지훈? 10년 만이었어요. 첫사랑. 그리고 제게 유일하게 가족이었던 사람.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고 제일 먼저 손 내밀어줬던 그 아이. 너 어떻게 네가 맞았어? 내가 도망쳤던 게 아니었어. 도망치게 만든 거였지. 에밀리는 눈을 깔았어요. 어릴 적 우리 둘은 입양을 앞두고 있었어요. 한 부부가 둘 중 한 명만 입양하겠다고 했을 때 에밀리는 저를 양보하고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던 아이. 그 에밀리가 지금 세계적 동물법 학자로 제 옆에 앉아 있다니. 나 그때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그때는 내가 없어지는 게 내 인생에 좋을 거라고 믿었거든. 아니었어. 나는 그날 이후로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어.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밤새도록 얘기했어요. 잃어버린 시간, 못다한 말, 그리고 서로에게 남아있던 감정까지. 이상하지? 우리는 개 한 마리 때문에 다시 만났네. 그래 미카엘. 그 아이가 우리 둘 다 데려온 거야. 포럼 마지막 날 무대 위에서 제가 했던 말이에요. 사람이 개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개가 제 인생을 구해줬습니다. 가장 인간다웠던 선택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에밀리와 저는 한 달 가까이 같은 프로젝트로 전 세계를 함께 다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어린 시절 손을 놓쳤던 그 아이와 성인이 된 지금 세계 동물 복지 캠페인의 공동 연사로 함께 한다니. 그래도 너는 여전하더라. 말할 때 손가락 두드리는 습관. 너는 여전히 말끝 흐릴 때 눈동자 흔들리더라. 그 애틋함이 익숙해질 무렵 리사 브라이언에게 급한 연락이 왔어요. 지훈, 미카엘이 사람을 살렸어. 뭐라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외곽의 한 요양병원. 거기서 치매를 앓던 환자 한 명이 밤에 몰래 빠져나와 이틀째 실종 상태였대요. 병원 CCTV에는 한 노인이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과 그 뒤를 바짝 따라 나가는 개 한 마리가 찍혔어요. 그 개가 미카엘이었죠. 개를 풀어놨었나요? 아니. 미카엘이 스스로 문을 밀고 따라 나간 거야. 이틀 후 마을 외곽 숲 근처 미카엘의 짖는 소리를 듣고 경찰이 수풀을 헤친 끝에 쓰러져 있던 노인을 발견했어요. 체온은 34도. 심각한 저체온증이었지만 놀랍게도 살아있었죠. 미카엘이 계속 그 위에 덮고 있었대요. 그 추운 날 자기 털로 뉴스는 금세 퍼졌어요. 개가 사람을 구했다는 제목은 그 자체로도 감동이었지만 사람들을 더 울린 건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였죠. 그는 리사 브라이언의 아버지였어요. 그동안 모든 언론에 숨겨졌던 리사의 과거 알츠하이머로 요양 중이던 친부를 비밀리에 돌보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죠.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계보다 동물이 더 사람을 위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거예요. 리사의 눈물이 전 세계 뉴스 화면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에밀리와 함께 미카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얘는 진짜 우리보다 나은 생명체 같아. 아마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이 아이가 대신 지니고 있는 걸지도. 미카엘은 두 사람 사이에 털썩 주저앉아 두 머리 위에 번갈아 턱을 얹었죠. 얘가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응. 그리고 그날 밤 에밀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우리 이제 그 손 놓지 말자. 이건 명백한 침입이었어요. 데이터 서버실에 무단 접근 흔적이 있습니다. 새벽 2시 리사 브라이언의 사무실에 급히 호출된 우리. 모니터엔 CCTV 속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인물이 서버실 잠금 장치를 무력화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미카엘의 칩 그 안의 데이터가 목표인 것 같아요. 리사는 이를 악물고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이게 또 시작됐군요. 그 칩엔 미카엘이 실종됐을 당시 도청한 정보가 남아 있었대요. 바로 리사의 오른팔로 불리던 부사장 피터 스콧이 자신을 배신하고 내부 기밀을 다국적 기업에 넘기려 했던 대화였죠. 그 대화를 미카엘이 몰래 녹음했고 그걸 빌미로 리사는 피터를 조용히 정리했어요. 적어도 그땐 그렇게 끝난 줄 알았죠. 그 인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에밀리와 나는 외부 강연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차 브레이크가 안 먹혀. 브레이크를 밟았잖아. 제대로 확인해보기도 전에 차는 커브길을 따라 가드레일 쪽으로 미끄러졌어요. 에밀리가 제 팔을 꽉 붙잡았고 차는 간신히 도로 방나무에 부딪히며 멈췄어요. 하하, 살아있어? 응, 너는? 멀쩡, 다행이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리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지훈 씨. 미카엘을 당분간 숨겨야 해요. 그 말에 에밀리는 반사적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나랑 같이 한국으로 가요. 한국, 당신의 나라로 다시 가요. 며칠 뒤 우리는 조용히 귀국했어요. 서울 근교 산자락에 위치한 조용한 집. 한 동물보호단체의 은퇴 구조견 센터. 그곳에 미카엘도 함께 있었어요. 얘 이리 와봐. 미카엘은 아무리 낯선 장소여도 내가 있는 곳에선 늘 편안해했어요. 에밀리는 그런 미카엘을 바라보다 나지막이 말했어요. 지훈아, 얘 진짜로 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도 이젠 그렇게 느껴.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루는 센터 뒷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엔 익숙한 로고가 찍힌 이상한 장비가 놓여 있었어요. AUREXCORP 미국 소재 군사계열 생명기술 회사. 그리고 곧 우리는 통보받았어요. 리사 브라이언 실종. 리사가 실종됐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공식적으로는 업무상 과로로 연락 두절하지만 우린 알아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번엔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걸. 그런데 이 로고. AUREXCORP? 몇 년 전 리사가 공개적으로 고발했던 회사였죠. 동물과 AI를 융합하는 군사용 실험. 그들이 만들던 시제품의 코드네임이 아이러니하게도 마이클 프로젝트였어요. 그게 미카엘 이름에서 따온 거야? 맞아. 리사가 그걸 막기 위해 자기 반려견의 이름까지 공개했던 거야. 상징적으로. 그때였어요.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쉿. 불 끄고 조용히 있어. 침착하게 손전등을 켜고 뒤로 돌아나갔죠. 낡은 펜스 너머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졌어요. 봤지? 누가 우릴 감시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국제 배송으로 온 한 박스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 없음. 발신지도 사라진 송장.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엔 USB와 함께 작은 목줄이 있었어요. MICHAELIFLOST CALLHOM이 리사의 목소리 아니야? USB엔 리사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누가 이걸 듣고 있다면 지훈 씨, 에밀리. 저는 지금 어딘가에 감금돼 있어요. 아마 AUREX 관련 시설. 그들은 미카엘을 데려가려 해요. 그 아이의 두뇌 신호 패턴을 분석해 AI 군사용 칩에 이식하려고 해요. 그건 생명을 무기화하는 거예요. 절대 놔두면 안 돼요. 지훈 씨 부탁해요. 그 아이 많은 음성은 거기서 끊겼어요. 에밀리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지훈아. 가자. 이젠 우리가 움직일 차례야. 응. 이번엔 내가 그 아이를 지켜야 해. 며칠 후 우린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미카엘은 제 무릎 위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있었고 에밀리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너 그때 그게 한 마리 데려온 거 후회 안 해? 후회해. 뭐, 진작 더 많은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한 게. 그게 제일 후회돼. 도착한 건 미국 서부 해안 도시 외곽 한적한 군사보호구역 근처의 낡은 창고였어요. 여기 진짜 그냥 폐허 같은데. 리사 목소리 기억나? 감금된 곳 물소리 들린다고 했잖아. 근처에 항만 있어. 맞아, 이 주변이야. GPS 추적, 위성사진, 리사의 음성 기록에서 잡힌 소리 주파수까지 모두 조합해서 도착한 장소. 그리고 그 안엔 진짜로 비밀스럽게 가동되는 한 연구시설이 있었어요. 지훈, 이쪽. 에밀리는 창고 뒤편의 지하 입구를 발견했어요. 전자도어락. 하지만 의외로 허술한 감지 센서. 리사가 일부러 빠져나가면서 이쪽으로 연결되게끔 문을 열어둔 것 같아. 삑문이 열리며 우린 서서히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쯤 됐을까요? 헉적의 모야 검은 유리관안, 그 안에 담긴 미카엘과 닮은 개의 형체. 이건 복제 실험체야. 그리고 그 너머 작은 방 안에 기절한 듯 누워있는 리사의 모습이 보였어요. 리사. 그 순간 경보가 울렸습니다. 어노서라이즈드 엔트리 디텍터드. 지훈, 빨리 들어가. 난 미카엘 데리고 나갈게. 안 돼, 에밀리 너 혼자 지금은 나눠야 해. 그렇게 우린 흩어졌고 저는 단숨에 철문을 뜯어 리사를 끌어안았어요. 리사, 들려요? 저예요. 지훈이에요. 리사는 눈을 뜨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지훈, 미카엘은? 걱정 마요. 에밀리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 지하통로 반대편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카엘? 순간 미카엘이 뛰어들어왔고 그 뒤로 총을 든 남자들이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소리쳤어요. 지훈. 칩. 미카엘 목줄에 있어. 뭐. 그 순간 미카엘이 제게 뛰어올라 목줄을 끊어내고 입에 물고는 바로 그 남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안 돼. 미카엘. 펑. 무언가 폭발음과 함께 연기 속에서 미카엘의 형체가 사라졌고 경비원들은 무너진 천장 밑에 갇혀버렸어요. 그 아이가 우리 대신 희생을? 리사는 울고 있었고 에밀리는 무릎을 꿇었어요. 미카엘이 우릴 살린 거야. 우린 탈출했고 그 시설은 FBI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실험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미카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어요. 목줄 하나와 미카엘의 생체 신호 마지막 기록이 담긴 USB.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 나는 사람을 구하는 개야. 사랑해, 내 가족들아. 미카엘 며칠 동안 미카엘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그 조그마한 발자국 소리, 아침마다 이불 위로 올라오던 습관, 간식 봉지 소리만 들려도 달려오던 녀석이 이젠 없다는 게 지우냐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에밀리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미카엘의 목줄을 꼭 쥐고 있었어요. 나도 근데 말이야. 응? 미카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우리였잖아. 며칠 뒤 리사는 공식적으로 언론 앞에 섰어요. 미카엘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보호한 진짜 가족이자 동료였고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가치를 일깨워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리사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우린 이제 그의 이름을 딴 MICHAEL 이니셔티브를 시작합니다. 이건 동물의 뇌신호를 AI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AI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저와 에밀리는 그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가 됐어요. 이전까지는 동물과 기술의 충돌이었지만 이제는 공존을 위한 가교를 만드는 거였죠. 지훈 씨, 이건 사실 당신이 시작한 거예요. 리사가 말했어요. 그날 그 아이를 안고 나온 그 순간부터 봄이 되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우린 미카엘을 위한 작은 공원을 만들었어요. 서울 외곽 산속 폐허가 된 구조견 센터 자리에 나무와 풀, 벤치를 심고 작은 표지석 하나를 세웠죠. 여기 한 아이가 잠들다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우리의 가족 미카엘. 그날따라 비가 내리던 저녁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너무 보고 싶다. 그러게. 근데 왠지 얘 우리 보고 웃고 있을 것 같지 않아? 그 순간 하늘이 잠깐 거치더니 노을빛이 스며들었어요. 저기 봐. 저 햇살 꼭 미카엘 털 같아. 그러게. 미카엘은 떠났지만 우린 그 아이 덕분에 사람을 다시 믿게 됐고 사랑을 알게 됐고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그 아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죠. 지훈 씨, 여기 조심히 안아보세요. 리사가 제게 안겨준 건 갓 태어난 강아지 한 마리였어요. 얘 누구예요? MICHAEL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프로젝트. 미카엘의 뇌파 패턴 중 가족 인식 반응만 남긴 구조견과 AI의 결합 시범 사례예요. 그 아이는 제 손 안에서 낯설지 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 눈, 이거 미카엘 그렇죠. 하지만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기억은 없지만 감정 반응만 남긴 우리는 그 아이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잃었던 믿음의 회복. 노아야. 제가 이름을 부르자 그 아이는 주저없이 제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더라고요. 몇 달 뒤 우리는 작은 집을 구했어요. 서울 변두리 산책길이 잘 닦인 곳. 노아가 마음껏 뛸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 지훈아, 우리 진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응. 이젠 어디 도망가지 말고 나란히 같이 걷자. 에밀리는 제 손을 잡았고 노아는 두 사람 사이에 껑충 뛰어들었어요. 얘가 있어야 가족 사진이 완성되지. 가끔 작은 공원에 들러 미카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에 인사해요. 잘 있지? 우린 잘 지내고 있어.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노아가 꼭 그 앞에서 조용히 앉아 기다려요. 꼬리도 안 흔들고 짖지도 않고. 그 모습이 언젠가 그날의 미카엘을 떠올리게 해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울렸던 그 영상이 기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고 그 마지막 장면은 우리 가족의 사진이었어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던 게 그가 남긴 것, 그리고 자막. 그 아이가 데려온 건 단지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